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는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노래를 잠깐 불렀는데 네네. 이 옆에서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시선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뭔가 귀가 이렇게 불편했죠. 조소 같은 게 느껴지긴 했는데.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힌트인지 정답인지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네. 이 BTS 정국이 부른 그 무대 네. 보셨나요? 보진 못했어요. 네. 보진 못하시고. 네, 개막식을 못 봐가지고. 네, 그러면은 정답이 좀 챙겨보려고 헷갈리시겠네요. 그래도 정답은 알고 있죠. 그러신가요? 네. 그럼 힌트를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힌트. 네,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저랑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니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네. 자, 1번 드림캡처, 2번 드리머스, 3번 리트머스, 4번 크리스마스입니다. 직역하면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BTS 정국이 부른 이 노래 제목 맞추기는 뒤로 하고 이제는 우린 정국 이슈 네. 다뤄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그 주제가요. 네. 가칭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가제가 대통령실 대 MBC입니다. 네.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이라고 하는데 뭐 잠정 중단입니까? 아니면 이제 완전 폐지되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실이 밝힌 것은 잠정 중단인데요. 네.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잠정 중단을 공지를 하면서 함께 전한 얘기가 있는데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바로 그 재발 방지 대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도어 스태핑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대통령실이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아마 그 명분은 이 기자단이 뭐 MBC를 뭐 징계를 하거나 뭐 쫓아내거나 뭐 이런 정도여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대통령실이 할 수 없는 거고요. 기자단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도어 스태핑 중단은 좀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도어 스태핑 중단 소식이 나오기 전에 하루 전이었나요? 네. 가벽이 설치됐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용산 대통령실 하면은 그 소통 이게 가장 강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가벽이나 도어 스태핑 중단이라 그러면은 조금 안 맞나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가벽이 설치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기자실 옆에 이제 현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현관으로 들어오면 기자실에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자실에서 못 보게 가벽을 그렇게 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할 때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감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또 기자들과 자주 만나서 이제 국민을 대신한 질문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전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벽을 치고 이제 기자들이 볼 수 없게 되면은 사실상 청와대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근데 그 그렇게 용산으로 됐죠. 또 이전을 할 때 좀 상당 금액의 또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예산은 대체 왜 쓴 건가? 뭐 이런 음. 질문이 또 추가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에 대한 지금 의견은 많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어쨌든 소통이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만은 확실해 보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기자단과 기자실 관리를 책임지면서 그동안 출근길 문답 자체 그리고 그 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 사의를 표명했고 또 대통령실도 이를 받아들였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이 언급한 이른바 불미스러운 일이란 것이 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그 MBC 기자들 간의 언쟁을 벌인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 불미스러운 일에는 양축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도 그 책임의 한 축이란 얘기인 건데 아하. 그래서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은 이 김영태 비서관이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며 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불미스러운 일의 당사자는 김영태 비서관이 아니라 그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었거든요. 네네네. 이 김영태 비서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출입 기자들과의 좀 소통을 담당하는 그런 비서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영태 비서관이 지는 도덕적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말한 이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그 MBC 기자와 이기정 비서관이 말다툼을 벌인 게 아니라 MBC 기자를 기자실에 들이고 그 관리를 못한 책임을 물은 것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 이 김영태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좀 일단이 드러난 것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도의적 책임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문책성이라는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실제 대통령실은 지난 토요일입니다. 19일 밤에 그 기자단을 대표하는 간사단에게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간사단은 이 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뭐 기자단 내부 의견도 나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기자단 간사단의 입장은 그 MBC 기자에 대한 징계를 뭐 논할 뭐 근거 자체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뭐 대통령실은 뭐 도어 스태핑이 이제 역대 정부에서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소통 방식인데 네. 그 MBC 기자처럼 저렇게 좀 뭐랄까 좀 난동을 부린다면 이 도어 스태핑을 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예. 근데 기자단은 뭐 이거는 뭐 징계를 위한 뭐 운영위원회를 뭐 소집할 사안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MBC 기자가 뭐 이른바 품위를 손상했는지 이거는 이제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이 도어 스태핑 관련된 것은 뭐 운영 규정에도 없다 이렇게 좀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본 뭐 많은 기자들은 뭐 이걸로 징계를 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긴 했는데 네네. 뭐 어쨌든 다른 의견도 일부에서는 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앞서 MBC에 대한 이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 때부터 좀 기자단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이 네. 도어 스태핑이 재개가 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MBC 기자의 출입 기자 등록 취소라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실 출입 정지 네. 혹은 그 담당 기자 교체 뭐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불가능할 세 가지가요? 거라고, 예,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일단 이 기자단에서 뭐 해당 매체에 대한 뭐 출입 정지를 시키거나 뭐 출입 금지를 시키거나 좀 이런 조치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닌데 대체로 그 엠바고 파기와 관련된 사안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예. 이 건은 좀 이런 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대통령이 MBC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질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뒤에서 해당 매체 기자가 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을 두고 출입 정지를 시킬 수는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돼버리면은 앞으로 기자들이 좀 질문을 그럴 수 누가 있겠네요. 뒤만 돌아서면 질문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들하고 언쟁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심각한 수준의 언쟁도 아니었고 또 취재원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기자를 좀 출입 정지시킨다 이것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사실 출입처를 다니다 보면은 취재원과 말다툼을 벌일 때가 꽤나 많습니다. 네. 각자 하는 일의 민감성에 비해서 또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두고 기자단에서 징계를 한다 또 이것도 기자단에서 아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렇다고 뭐 사무실용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뭐 징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또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뭐 뒤편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고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마 이제 기자단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조사 얘긴데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정오까지 이제 명단을 내라, 의견서를 내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오늘입니다. 22일 저녁 6시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다시 보낸 걸로 알려지는데 어떻게 뭐 이번에도 불참을 다시 선언할까요? 아니면은 좀 참여를 하겠습니까? 뭐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어제도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좀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제 국정조사 합의를 시도를 했었는데 예. 결론은 나진 않았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다소 좀 달라진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경찰 수사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게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자. 여기 그랬었죠. 입장에는 이제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이 오늘 저녁 6시까지 이제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이 국민의힘이 확정해서 제출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전달을 했는데 김진표 의장은 그 내일 모레 그러니까 24일에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좀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그야말로 야3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우려의 시선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은 좀 상당히 강경하거든요. 뭐 국정조사를 뭐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예. 지금 당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원내의 구성이 야당이 좀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좀 그런 상황이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느 정도 좀 결심이 좀 선 그런 상황이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그냥 야당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한다면은 야당에서 제출한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 대통령실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이제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면서 좀 어느 정도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조정을 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실과 이른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너무 강경하다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제 이루어진 그 두 원내대표의 만남에서는 조금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고 그러면 협의에 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전해져요. 뭐 예산안을 받고 국정조사는 좀 양보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국정조사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정조사가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야당의 시간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예. 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제 그 유족분들이 국민의힘을 찾아서 좀 강한 항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지금 기자회견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좀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유족분들께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론에서도 상당히 좀 국민의힘이 불리한 그런 입장에 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몇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 통과를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좀 예산안 통과를 좀 얻어내는 식으로 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또 국정조사 협상에 나서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외할 부분은 좀 제외하고 또 시간을 좀 더 끌어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박홍구 원내대표는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안을 듣고 좀 진전된 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화의 여지는 열어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같이 이제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이 안을 가지고 이 당내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조사에서 어디는 빼고 어디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래도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은 뭐 서로 이제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 조정은 뭐 일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유가족 측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유가족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는데 그 유족분들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족분들이 요청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족분들과 이제 만남을 가졌고, 예. 그런데 그날 제가 듣기로는 안에서 고성이 꽤나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유가족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으시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미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이 중도층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이번 참사에 좀 정권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좀 이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유가족분들이 좀 이런 좀 입장을 본인들의 이제 입장을 좀 밝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 여론이 또 확 쏠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진석 실장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을 해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발언을 이제 공개적으로 했죠. 근데 좀 이 정도면 이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닐까 싶은데 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자신의 측근들의 구속이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뭐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뭐 평화 안보를 지켜나가겠다 이 정도로만 지금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점점 더 방향은 이 대표 쪽을 향하는 듯이 보이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대표가 연내에 소환될지 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을 더 두고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던데요. 일단 그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대장동 건 외에도 더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성남 FC 건도 그렇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그 야당 대표를 수사를 하는 이 장면 자체가 사실은 좀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렇다 할 증거 없이 그 야당 대표를 여러 차례 소환을 한다. 이게 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소환을 해놓고 신병 확보 같은 좀 다음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하지 못한다. 이러기에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사례를 좀 보면은 그때 소환 조사만 계속 이루어지고 그 이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좀 검찰이 큰 비난을 받은 바가 있었거든요.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검찰로서는 소환을 하려고 좀 그럴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게다가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부 원장이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진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김용부 원장이나 뭐 정진상 실장과는 달리 법원에서도 야당 대표를 한번 구속해서 수사해봐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소환보다는 좀 이렇게 신중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